송모 동의의료원 의무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분야 명의이자 권위자입니다. 또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의사로서 채식 전도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송모 원장을 통해 채식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의료원에서는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나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날 텐데요. 이처럼 한국인의 단백질 강박증은 유별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도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단백질 부족증 환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사 생활 30여 년 동안 그런 환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과잉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살점이 단백질이 되어 인간의 근육으로 변하고 마침내 힘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멋진 근육은 단백질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생깁니다. 고기를 먹어서 근육이 생긴다면 고기의 섭취만으로도 누구나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육체미를 뽐낼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 현상은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는 비건에서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식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단백질은 식물에서 유래합니다.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탄수화물을 만들고 이 탄수화물과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 화합물을 결합해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것을 재료로 단백질을 합성하여 씨, 열매, 줄기, 뿌리 등에 보관합니다. 식물이 단백질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단백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보고라 여겨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단백질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굳이 동물을 먹지 않고서도 식물을 통해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출생 후 1년간 유아가 섭취하는 우유의 단백질 함량은 칼로리 비율로 약 7%에 불과합니다. 이는 성인에게는 7%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 비율은 어떨까요? 주식인 쌀에는 우유보다 많은 8%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는 8%, 당근은 9%, 감자는 10%, 토마토는 12%, 옥수수는 14%, 오이는 15%, 배추는 15%, 무는 16%, 브로콜리는 28%, 버섯은 30%, 케일은 33%, 콩은 40%입니다. 심지어 과일에도 평균 약 4에서 5%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 부족증은 절대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언컨대 고기 섭취 유무에 대한 단백질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고 채식을 하면 힘을 못 쓴다는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서 힘, 즉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어 에너지 공급과는 무관합니다. 고기 속 지방이 에너지를 공급하긴 하지만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몸에 비축된 탄수화물이 고갈된 이후에만 연료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기 섭취와 체력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여 근육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 즉 혈액입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세포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원활한 혈액순환이 힘들어지고 적혈구의 산소 운반력도 저하됩니다. 혈압이 올라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대신 채식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폐기능이 향상되며 혈류량이 늘어나 해당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식에는 항산화물질 및 항염증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운동 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식보다는 채식을 했을 때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부분입니다. 육식을 했을 때는 숨이 가빠 1km를 뛰기도 힘들었는데 채식을 하는 지금은 5에서 6km를 논스톱으로 쉽게 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분들은 자연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덩치가 큰 동물들은 어떤 동물인가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입니다. 코끼리, 코뿔소, 고릴라, 황소, 말 같은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물 이야기지 사람은 다르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블던에서 9회 우승 기록을 세운 테니스 여왕 나브라틸로바, 올림픽 육상 9관왕 칼 루이스,
복싱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 홈런왕 행크 아론, 철인 3종 경기 6관왕 데이브스 갓, 2000km를 달린 울트라 마라톤 우승자 스콧 주렉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활약한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데이비드 헤이, 여자 테니스 전설 비너스 윌리엄스도 비건 운동선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선수들이 단백질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체력이 약해 보이십니까? 그래도 미심쩍으시다면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게임 체인저스를 권장합니다. 영화에서 패트릭 바부미아는 고기도 안 먹고 어쩌면 그렇게 황소처럼 힘이 세냐? 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소가 고기 먹는 것 봤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채식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통념과 거리가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니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씀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The measure of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change. 지능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이다. 감사합니다.